안녕하십니까. 자, 1, 2, 3학년 공통체육 배구 수업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서서 촬영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목차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로는 배구의 역사. 이 배구라는 이 종목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또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배구가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구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뭐 배구의 특징, 또 배구의 경기 규칙, 또 배구의 경기 기능, 아주 이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벌써 선생님 막 긴장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배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배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배구라는 종목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은 이 1895년에 미국의 이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 테니스에서 고안을 해서 만든 스포츠입니다. 테니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세 시대에 이 귀족 스포츠로 아주 유명한 스포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 테니스를 이제 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종목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안을 한 게 바로 이 배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16년 미국인 선교사 반 하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갖고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갖고 왔냐면은, 이제 그때 이 기독교 단체인 이 YMCA라는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 스포츠를 다 이렇게 전파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구라는 종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또 흘러서 1918년도에 이르러서 6인제 경기 규칙이 제정됩니다. 그 전에는 뭐 몇 인제로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1918년부터 6인제 경기 규칙이 제정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 TV에서 배구 경기를 만약에 이렇게 시청하게 됐을 때, 보게 됐을 때, 이 경기장 안에 뛰는 사람은 한 팀에 6명씩 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요. 1946년도에 배구협회가 이제 창설이 됩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 뭐 배구협회, 한국 남자 배구협회, 한국 여자 배구협회, 뭐 이런 그 협회의 처음 이제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1947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제 국제 배구 연맹, 이제 이 국제 배구 연맹이 결성이 되는데, 이때 배구의 각종 규칙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딱딱딱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네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든지, 뭐 라인을 밟으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정확한 규칙들이 제정이 되고요. 1964년도 제18회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쭉쭉쭉쭉 넘어와서요. 1976년도에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죠. 이 메달은 우리나라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와서 이제 2000년도에 이 국제 배구 연맹의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이제 리베로라고 하는 수비 전문 선수가 생겼고요. 이 리베로는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 배구 경기, 이 배구의 기초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25점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리고 무릎 아래에 마저도 유효하다. 그리고 네트 터치 서비스 경기 그대로 진행된다. 라는 이런 큰 특징을 가진 규칙들이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우리나라 이 프로 배구가 창설이 되죠. 이제 우리나라 프로 배구는 겨울 스포츠로 지금 아주 유명하고 인기를 아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배구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구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의 기초, 우선은 배구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배구의 특징은 먼저 부상 위험이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배구 경기는 이 네트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의 스포츠보다 이 부상 위험이 적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면은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좀 대표적인 구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심폐지구력 쪽으로 정말 뛰어나야 돼요. 하지만 이 배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항상 이렇게 집중은 해야겠죠. 언제 본인에게 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뛰어다니는 거는 아니라는 점에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체력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모든 신체 부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축구회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 필드 플레이어들은 손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농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배구는 모든 신체 부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이 팔과 다리에 대한 모든 신체 부위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의 협응성이라든지 몸에 활용 가능한 가능성이 많다는 스포츠라는 거, 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 협동심과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은 혼자서 이 경기를 다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배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스포츠 마찬가지겠지만 배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연속해서 2번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팀이랑 협동해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오는 공을 받았습니다. 언더핸드 패스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상대방 코트로 한 번에 넘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팀 안에서 뭔가 패스 플레이, 뭔가 팀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제대로 넣어야지 이 경기를, 그 순간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협동심과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특징으로 한번 나눠 보았어요. 네, 바로 이어서 이 경기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의 기초, 이 경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배구는 팀당 6명씩, 그리고 교체 선수 6명씩 해서 한 팀에 12명이 구성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경기 이 인원이 12명인데 교체 선수 6명, 그리고 실제로 뛰는 사람 6명, 그럼 상대팀도 똑같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총 12명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 교대는 매 세트 종료 후 마지막 세트 시에는 한 팀이 8점을 선취한 후에 교대를 하게 됩니다. 자, 득점이 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득점이 되는 상황은 상대팀 코트에
공이 닿았을 때, 이 배구라는 종목은 공이 우리 팀 이 코트 또는 상대팀 코트에 닿게 되면은 바로 득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수비 상황이다. 선생님 팀이 수비 상황이다. 근데 상대팀 팀에서 공이 넘어왔는데 공이 떨어지기 전에 선생님이 받았다. 그러면은 수비를 성공한 거예요. 근데 공이 떨어지고 나서 선생님이 받았다. 그러면은 상대팀에게 득점을 허용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이 상대팀 선수 몸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 이거는 앞에 선생님이 특징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신체 부위가 활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몸에 일단 맞았어요. 자, 거기 상대팀에서 공이 넘어왔는데 선생님이 수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깨에 맞고 옆으로 튕겨 나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땅에 닿게 되면은 바로 이제 득점에 성공하는 경우죠. 근데 몸에 어디든지 딱 맞았는데 옆에서 김하나 선생님이 뛰어가서 탁 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영 선생님이 받아 넘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수비에 성공을 하게 된 경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대팀 선수가 반칙을 하거나 반칙을 받았을 때 우리 팀이 이제 득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반칙을 하거나 반칙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바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승리하는 이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쌓이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한 세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 한 세트는 총 25점이에요. 한 세트가 종료가 되는 그 점수는 25점인데 1세트에서 4세트까지를 25점, 그리고 5세트, 만약에 2대2까지 갔어요. 2대2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승자를 가려야 되니까 마지막 5세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5세트일 때는 15점을 먼저 얻으면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세트 중에서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학생은 몇 세트를 얻어야, 몇 세트를 하고 몇 세트를 얻어야 이제 승리를 하게 될까요? 자, 그렇죠. 3세트를 하고요. 그 중에서 2세트를 이기면은 바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듀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자, 듀스라는 규정은 여러분들 듣기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듀스는 이 네트형,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배구 경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규칙인데, 만약에 15점이 딱 종료 점수예요. 근데 14대 14 이 상황일 때는 연속으로 새롭게 2점 연속을 획득을 해야지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팀이 14점, 이재영 선생님 팀이 14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 팀이 한 번 이겼어요. 그럼 15대 14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선생님 팀이, 장태욱 선생님 팀이 공격을 해서 득점을 낸다. 그럼 16대 14로 선생님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듀스라는 이 규칙인데, 보통 많은 이 네트형 스포츠에서 적용을 하는 룰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서비스는 이제 서브를 뜻하는 건데, 주심의 신호, 주심의 휘슬이 있고 나서 8초 이내에 서브를 해야 됩니다. 자, 서브를 하고 네트에 맞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서브가 인정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반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반칙의 경우에는 먼저 포히트, 공을 상대 코트로 넘기기 전에 4번 타구한 경우입니다. 자, 배구는 3번 이내에 공을 넘겨야 돼요. 따라서 4번 이상 같은 팀이 터치를 하게 된다면은 포히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더블 컨택이라고 하는 반칙이 있죠. 자, 더블 컨택은 한 선수가 연속해서 2번 이상을 터치하는 경우에요.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받고 갑자기 왼손으로 또 올려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가 바로 더블 컨택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는 네트 터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파이크를 딱 때렸어요. 근데 스파이크 때리면서 네트를 딱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네트 터치라고 해서 바로 반칙을 얻게 돼요. 하지만 이 경기 상황이랑 무관한 상황에서 이렇게 네트를 만지는 거는 반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하는 선수가 이 라인을 밟았을 때, 우리 2, 3학년 학생들은 바운스 스파이크 보라면서 선생님이 항상 말을 했었죠. 서브를 할 때 라인을 밟지 마라. 그거는 다 파울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이 이 2가지 반칙이 더 있는데요. 이 반칙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정말 이 기능적인 설명을 할 때 그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경기 기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우선은 경기 기능에서 아주 크게 나누면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죠. 자, 서브, 자, 그리고 패스, 이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 그리고 스파이크. 자, 일단은 크게는 이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 우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서비스는 말 그대로 경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공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정확하고 강하게 상대 코트의 빈 곳을 공략을 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종류에는 오버핸드 서비스, 머리 위에서 쳐서 넘기는 오버핸드 서비스, 두 번째는 언더핸드 서비스, 밑에서 올리는 거예요. 밑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파이크 서비스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서브 라인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듯이 점프를 해서 강하게 서브를 날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패스인데요. 이 리시브라고도 하고 패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는 패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자, 패스란 세터 또는 공격자에게 정확하게 공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기술입니다. 자, 종류에는 오버핸드 패스, 언더핸드 패스가 있어요. 자, 우리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건 밖에서건 공을 잡고 친다, 삼각형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서 올린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어디서든지 해봤을 겁니다. 자, 우선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명칭만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리시브는 근데 이 패스, 리시브 굉장히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패스는 말 그대로 같은 팀한테 넘기는 거예요. 공이 넘어왔다. 자, 언더핸드 패스 해서 우리 팀이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언더핸드 패스예요. 근데 언더핸드 리시브 했는데 같은 팀이 받는 게 아니라 네트를 넘어간 거죠. 네트를 넘어갔을 때 보통 이제 리시브 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핸드, 언더핸드 리시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스파이크가 있는데요. 스파이크는 이 배구에 있어서 가장 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강한 공격을 위해서 높이 점프해서 상대팀의 코트에 공을 내려치는 기능입니다. 도움닫기를 하고요. 강하게 발구름을 해서 점프를 높이 뜁니다. 그 다음에 신체 회전을 통해서 공을 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실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선수의 위치, 선수의 역할,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아주 이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배구의 특징 그리고 배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략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먼저 배구의 역사에서 자, 배구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윌리엄 모검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목? 테니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누가 갖고 왔다? 자, YMCA 선교사인 반 하트라는 사람이 가져왔다 라는 거. 자, 몇 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했나요? 자, 그렇죠. 22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획득을 했습니다. 자, 배구 경기의 배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알아볼게요. 자, 네 가지 뭐였죠? 자, 부상 위험 적고, 체력 부담이 적고, 모든 신체 부위를 활용하고, 협동심과 배려심이 강조된다 라는 점. 자, 경기 방법과 규칙. 자, 팀당 몇 명? 총 12명. 경기 인원 6명. 교체 인원 6명. 자, 득점되는 상황.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좋습니다. 자, 반칙. 자, 4번 터치하는 거 뭐라고 했죠? 좋습니다.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스파이크 하다가 네트를 쳤다. 그렇죠. 네트 터치. 좋습니다. 뭐 이거 뒤에 거는 뭐 여러분들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1, 2, 3학년 공통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1학년 학생들은 어떨 때는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잘 습득할 거라고, 학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선생님한테 구글 클래스룸 뭐 비밀 댓글이라든지 뭐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요 학습지 작성해서 내는 걸로 하고, 다음 이제 차시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 체육관에서 선생님들이 운동하고요 그거를 찍어서 또 올릴 겁니다. 자, 근데 집에서 학습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이 각종 기능을 연습할 수 있게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열심히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